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누구나 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부자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또 나이가 적든 많든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있다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갖고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음력 설을 앞두고 JTBC 방송에서 이영돈 PD가 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2번에 한국 최고의 무속인, 한국 최고의 역술인 몰래카메라 방식으로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무속인 한 분, 그리고 역술인 한 분이 가장 잘하는 분으로 평가되어서 그 역술인 한 분, 서울 강남의 논현역 부근에 있던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아주 허름한 건물에 있던 70대 노인이신 그 역술인이 생애 처음으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고 그 줄이 무려 그 건물을 여러 번 휘감을 정도로 문점자들이 많이 쇄도하는 그런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반전은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주에 아주 성과가 좋았었던 그 역술인마저 탈락하고 결국 2주에 걸친 검증에서 최후의 승자는 여성 무속인 2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 분은 서울 잠실에 사는 여성 무속인이셨고 또 한 분은 당시 김포에 사는 무속인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조금 제가 직접 더 검증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골 한학자, 서당 훈장의 자손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은 명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당시 이영돈 PD의 연락처를 제가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도 친한 당시 중앙일보의 그 모 기자, JTBC에 파견되어서 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부탁해서 이영돈 PD 연락처를 제가 받아서 이영돈 PD께 제가 문자로 제안을 합니다. 충분히 검증하셨겠지만 과연 그 많은 스태프들 중에 일부가 친인척일 수도 있고 어찌어찌 인연이 닿는 분일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가 누출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서 이왕 방송은 나갔으니 이영돈 PD께서는 스텝의 도움 없이 또 스텝을 배제하고 찐으로 진짜로 검증하는 마지막 검증을 저를 통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다행히 이 제안을 이영돈 PD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무속인 2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아쉽게도 그 2분이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저의 과거와 현재를 잘 맞추지 못하셨어요. 제가 예절 바르게 그분들께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신기, 무속인으로서의 신기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집안 내력상 명리를 조금은 할 줄 아는데 기왕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영돈 PD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또 호기심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본인들의 생년월일치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뭔가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2분 중에 한 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순간 저한테 뭔가 좀 신기도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중요한 어떤 질병을 과거에 알았던 질병을 제가 신기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재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좀 언짢은 이야기도 제가 예언을 해드렸고 또 수년 후에 그 재발이 실제 되어서 제 예언이 맞았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대방 그 무속인께서 많이 놀라셨고 제가 맞추게 되니까 자신이 평소에 좀 궁금해하던 걸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드리게 됐어요. 그분으로서는 좀 불쾌하셨을 수도 있고 좀 찜찜해 하셨지만 이 역시 제가 예언했던 대로 나중에 제 이야기가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제가
한국 최고의 미래 예측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된 한국 최고의 무속인 두 분조차도 정작 검증을 하러 간 저의 과거와 현재를 맞추지 못하셨고, 오히려 제가 뭔가를 더 맞추고 그분들이 신기해하고, 그러나 저는 알죠. 제가 그렇게 뛰어난 실력자가 아니고, 그리고 저도 늘 맞추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수십 년 동안 많은 무속인 역술인들을 검증해 왔습니다. 제 결론은요, 10가지를 이야기하시면 5개 맞추면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겁니다. 저하고 동감을 표현하신 훌륭한 어른이 계십니다. 주겸으로 유명한 인산가 김윤세 창업 회장님도 저하고 같은 의견이세요. 경남 함양에 계신데요. 경남 함양이 고향인 분으로 아주 최고의 역술인이 있습니다. 재산 선생님이신데요. 재산 선생 고향이 경남 함양입니다. 네, 묘하게도 재산 선생께서는 고향은 함양이고 주 활동은 부산에서 하셨어요. 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인과 자녀들은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서울 연희동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재산 선생님은 주로 부산에 계시고 가끔 서울로 오시고 자녀들은 서울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그 재산 선생의 재산 선생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 셋째, 넷째는 딸들을 두었는데, 바로 그 첫째 외아들이 장남이면서 외아들인 사람이 저와 같은 고등학교 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인 친구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재작년 가을에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선생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분이, 또 제자인 것은 맞겠죠. 마지막 제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창원, 우리나라 행정구역 창원과 서울을 한 달의 절반은 창원에서, 한 달의 절반은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월간조선 24년도 2월호에 그 인터뷰가 소개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놀랍게도 재산 선생의 아들, 제 친구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는 제 친구의 이름, 약간 틀리게 그분이 기억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제 친구의 이름을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분명히 이분이 재산 선생 근처에 계셨던 분이 맞고, 실제 재산 선생을 모셨던 제자분으로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 친구 이름까지 아시니까요. 정확하진 않아도. 근데 하여튼 제 친구에 대해서 그 부친인 재산 선생께서 예언해 놓았던 그 문서를 본인이 거기에는 그 아들의 별세까지 예언을 하셨더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사망한 시점도 그걸 맞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제 친구가 재작년 가을에 별세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은 다 알죠. 그런데 이 역술인께서 제 친구의 아버님인 재산 선생께서 예언했다라든지 또 그것이 맞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로서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생겨서 이제 그분을 수소문해서 그 역술인을 만나 뵈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보름 중에 만나 뵈었어요. 만나 보니 이분은 그 재산 선생님이 그 아드님, 즉 제 친구에 대해서 예언하던 그 순간에 모셨던 분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건 아주 오래 전이니까 그 시절에는 이분도 재산 선생을 모시는 나이가 아니었고, 이분은 재산 선생의 아들에 대해서 재산 선생이 추명해서 글로 써놓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넘겨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선생께서 별세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 문서를 취득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아마 나눠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이든 또 제자가 아니든 그 문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튼 그 문서를 제가 입수해서 확인을 해보니 재산 선생께서 자신의 아들인 제 친구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 중에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2가지는 맞고 2가지는 틀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재산 선생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냐면, 이분의 클라이언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집단
재벌 총수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이 재산 선생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신화를 만든 박태준 회장이 재산 선생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 세 명의 대통령이 모두 다 재산 선생의 고객, 클라이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실력은 정말 정재계에서 인정하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한편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민속학자이시기도 한 명리학자 조영원 교수께서 자신의 책에서 증언하시기를 재산 선생의 실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적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재산 선생은 그냥 일반 역술인이 아니고 대단히 뛰어난 도사, 우리가 말하는 도인의 경제에 최고의 역술인, 최고의 명리학자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조차도 정작 자신의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